때는 1979년 1979년 6월 1일 1979년 6월 1일 종로에 있는 계란 가게 앞에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여기에 줄을 끝없이 서 있는 거야. 저 멀리까지. 근데 한 손에는 통을 하나씩 들고 있어. 말통이라고 혹시 알아? 약수터에 들고 가는? 내가 그때의 당시 사진을 보여줄게. 바로 이거야. 오. 왜 이렇게 줄을 늘어서 있는 걸까? 당당 치킨이라고. 계란 담으려고? 그치? 뭐지? 잘 모르겠어. 석유? 매진. 매진. 2차 오일 쇼크 때 기름을 담으려고 석유 살려고 다 줄 서신 거.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지 6년 만에 6년 만에 6년 만에 2차 오일 쇼크가 또 발생을 했거든. 1, 2차 두 번에 걸쳐서 총 7년 동안 기름값이 국제 가격 기준으로 3달러에서 39달러까지 무려 13배나 13배나 올랐어. 13배? 와. 이렇게 연달아 오일 쇼크가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기름이 부족하면 연탄을 다시 떼야 되나? 사재기 쌀 때 사야겠다. 쌀 때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겠다? 다른 에너지를 구해야겠다. 그치. 그때 등장했던 게 바로 천연가스야. 혹시 옛날 아파트에 살아본 적 있어? 아니요. 살아본 적 없어? 그럼 아파트 가운데 요즘에는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서잖아. 근데 그렇게 매 층마다 서는 거 말고 층과 층 사이에 멈춰서는 엘리베이터 있는 거 알아? 층과 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서서 계단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있잖아.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 광장 아파트라고. 아. 이 아파트가 지금과는 다르게 이런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전기를 아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9층에서 10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9층 사람들은 내려가고 10층 사람들은 올라가고 점 5층 같은 거. 1978년을 전후로 완공된 아파트들에서 이런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해. 1970년도에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엘리베이터 구조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전기를 아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문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오일 쇼크 때는 순간적으로 정말 기름 가격이 4배나 뛰어오르고 2차 오일 쇼크 때 3배가 뛰어. 39달러까지 솟았다고 했잖아. 그거를 지금 현재 가치로 만약에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100달러. 100달러도 굉장히 비싼 거잖아. 이게 지금 유가로 환산을 해보면 무려 160달러 정도나 돼. 오, 그 당시에? 지금 그 WTI가 80 한 몇 달러 되는 그치, 거죠? 한 그 80달러. 두 그치. 배. 당시에 그러면 왜 이렇게 석유값이 빡 올랐었을 것 같아? 중동 전쟁.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랐고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이런 현상이 그때 있었거든. 근데 지금도 한번 떠올려 볼까?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천연가스 때문에 난리잖아. 1년 동안 천연가스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 지금 단순히 생각해보면. 1년 동안 2배? 아니 그치, 2배만 올랐어도 되게 많이 올랐을 것 같잖아. 네. 1년 만에 11배나 뛰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물가가? 초비상. 그치, 인플레이션 진짜 엄청나게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우리 뭐 해야 되지? 정부는? 긴축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지. 오일 쇼크 때는 누가 범인이었어? 중동. 지금은 누가 범인이지? 러시아. 그치. 주인공만 달라졌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을 막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 얘네 때문에 유가가 얼마나 오른 거야. 그때 시장의 전면으로 떠올랐던 게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게 딱 등장한 나라가 있어. 어디일까? 미국. 아니야. 소련과 천연가스였어. 1970년에 소련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서독으로 수출하자는 계약이 체결이 돼. 그 이후에 1973년 10월 1일 소련의 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서독으로 처음 넘어가게 돼. 이런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소련과 중국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었잖아. 근데 소련과 중국이 사이가 와해가 되거든. 그러면서 소련이 유럽 국가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서독과 소련과의 계약이 맺어진 이후 2주일 만에 1차 오일 쇼크가 그때 터진 거야. 1차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소독을 보는 다른 나라의 입장은 좀 어떨까? 좀 위기감 있었지 않았을까? 개부럽다. 그치, 맞아. 부럽다. 쟤네는 오일 쇼크 있어도 이제 믿을 만한 천연가스라는 안정적인 자원이 있네. 오일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게 그치, 있는 대체할 거니까. 수 있는 게 있네. 그래서인지 이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천연가스랑 점차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거지. 오일 쇼크나 일으키는 이 중동보다는 차라리 러시아가 낫다 이거야. 이 천연가스가 되게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가 생기게 돼. 이러면서 서유럽이 천연가스와 소련 이런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거든. 근데 이런 서로의 이런 화해 무드 그리고 이런 교류가 정말 문제없이 지금까지 쭉 올 수 있었을까? 아니야.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 무기화해요, 자원을. 그치. 왜냐면 천연가스는 돈이거든.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욕심이 생기겠지. 그 욕심에 불을 땡기는 사건이 하나 발생해. 1991년 12월 26일 1991년 12월 26일이었어. 소련 건국 70주년 기념일. 4일 전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돼. 근데? 바로 그때 소련이 없어져. 그래서 이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모든 국가들이 다 쪼개지게 되지. 그 당시에 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이런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소련에서 서독으로 보냈다 그랬잖아. 그게 가스관, 아까 얘기했던 파이프로 지나가게 돼. 근데 이 국가들이 다 이 파이프가 지나가는 국가들이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 그것도 완전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이제 나는 소련이 아니야. 근데 러시아가 파는 가스관이 우리나라를 지나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 수수료를 받아 팔아야겠다. 그치, 바로 딱 그거야.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사는 사람도 의견 들어야 돼, 파는 사람 의견도 들어야 돼, 중간에 가스관 통과하는 사람 의견도 들어야 돼. 통로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생긴 거야. 허락받아야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거지. 소위 말해서 통과국 위험 내지는 통과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거든. 근데 이게 처음 서유럽 국가들이 이런 형태를 어떻게 생각했었을까? 안 이뻐요. 그치, 그게 정상이야. 근데 이 서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련으로부터 본인들은 안정적으로 대량의 에너지원을 받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이지. 이 오일 쇼크를 겪은 지 10년이 넘게 지난 거야. 그래서 좀 무뎌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통스를 걷는 이런 새로운 세력이 하나 딱 왔는데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러시아 천연가스를 계속 더 도입할 생각만 하게 돼. 그래서 결국은 최근 자료를 보면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유럽연합이 러시아로부터 가스 의존도가 41%, 원유 27%를 러시아한테 가져와. 2006년 잠재된 위험이 결국에 터지게 되는데 2006년 1월 1일이었어. 사실 새해를 아주 기분 좋게 맞이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새해를 즐겁게 맞이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러시아가 소위 잠가라 밸브를 시전을 하게 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야. 당초 우려했던 점이 이제 현실이 돼버린 거지. 근데 이때 왜 러시아가 잠궜냐?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가스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잠궈버린 거야. 이게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가스관을 잠가버리면 이걸 통과해서 가스 공급을 받았던 서유럽 국가들도 모조리 가스관이 잠기게 돼. 그러니까 화가 나 안 나? 아, 나지. 화 나지. 나지.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서유럽 국가들이 압박을 해. 야, 니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천연가스 못 받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4일 만에 러시아한테 굴복을 하고 협력을 맺게 되지. 근데 이게 그때뿐만 아니라 2007년, 2009년 2014년 그리고 2021년, 2022년 현재까지 똑같이 러시아가 소위 잠가라 밸브를 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러시아의 잠가라 밸브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 푸틴? 러시아 푸틴 대통령. 푸틴. 그치. 왜 푸틴은 천연가스를 무기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이 잠가라 밸브를 시전을 하게 되는 걸까? 근데 그만큼 되게 강력한 무기잖아. 사실 유럽이 그걸 다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푸틴 대통령의 과거를 좀 보면 알 수 있어. 1998년 10월 당시 푸틴은 연방보안국, 이게 과거 이름이 KGB야. 들어본 적 있지? 네. 여기에 국장 시절이었어. 푸틴은 고향이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데 그러면서 논문을 하나 내거든. 그 논문의 이름이 뭐냐면 시장 경제제도 형성기의 천연자원 가치 재개발을 위한 전략. 자, 핵심 내용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국가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논문의 핵심 내용이야. 또 국가가 에너지 자원 개발을 주도를 해야 되고 자원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과도한 진출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게 또 핵심 내용이지. 한마디로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에너지 개발을 해야 되며 이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게 이 푸틴의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중동이 오일 쇼크 때 했던 행동과 지금 푸틴이 하는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보이는 거지. 자원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제 부국하게 만들겠다. 그치? 물론 국익을 위해서 써야 되겠지. 근데 이거를 무기화하는 거는 1, 2차 오일 쇼크 때 중동이나 지금의 러시아나 하등의 차이가 없잖아. 중동발 오일 쇼크가 왔어. 그 다음에 뭐가 됐지? 물가가 폭등. 폭등. 자, 물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돼? 금리가 올라요. 긴축, 그치? 그러면 경제는? 얼어붙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가 얼어붙어. 아, 석유도 비싸.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싶겠지. 새로운 에너지를 찾았어. 그게 천연가스야. 그래서 이제 막 천연가스를 도입을 해. 근데 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가지고 무기화했어. 그때랑 지금이랑 어때? 사이클이? 똑같아요. 그렇지, 똑같아. 이게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이런 자원, 에너지 안보 쪽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자, 오늘은 이렇게 러시아가 왜 천연가스를 자신들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봤어. 어땠어? 되게 흥미로운데. 왜냐면 예전에 그 원유에 대한 걸 이번엔 천연가스를 똑같이 이렇게 무기를 시킨 거잖아. 그걸로 이제 좌지우지하고. 근데 되게 그게 반복되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안 나니까 뭐가 생각이 좀 많아지네.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줬는데 나중에 그 얘기도 똑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 더 이어가 보자고. 좋아.